안녕하세요. 원유 확률 통계 버전 2 이원우입니다. 오늘부터는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확률 통계 교과 내용의 세 번째 큰 주제죠. 확률 분포,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확률 분포 또 앞으로 나오는 통계적 추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면서 아주 제대로 풀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점수를 딸 수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의 수나 확률 부분보다 확률 분포에 대한 문제들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점수를 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확률 변수라는 게 뭔가? 확률 변수는 랜덤 베리애블이에요. 랜덤이라는 말은 임의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슨 어떤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 두 개를 꺼낸다,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몇 명을 택한다, 이런 이야기, 임의로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죠. 이걸 여기서는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랜덤 베리애블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문자인데 x로 표현을 합니다. x 그러면 뭐예요? 우리 잘 모르는 값 x로 표현했죠.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퀄 제로, 이런 방정식에서부터 x를 구하라,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x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한 거고요. 다른 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y라고 할 수도 있어요.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데 두 개를 나타낼 때는 x, y 이렇게 나타내죠. 이걸 다른 거, 동떨어진 거, E, F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이제 문자가 부족할 때 이렇게 나타내지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용을 안 하죠. 아무튼 확률 변수 그러면 X 이렇게 생각을 우리 한번 하죠. 뭐냐 확률 변수가? 표본 공간 배웠죠? 어떤 시행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모아놓은 거, 표본 공간이란 어떤 실험, 사건, 시행의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조금 이따도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지만, 표본 공간의 표본점, 이 안에 이 집합 안에 여러 점들이 있죠. 구성하고 있는 거,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표본점, 근원, 사건, 이것들을 실수값으로 만들어주는 함수다. 확률 변수라는 거는 함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수로서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확률 함수라고 쓰지 않고, 또 확률 함수라는 거는 다른 데서 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할은, 기능은 함수라는 기능이 있다. 함수의 기능이 있다. 이 그림처럼 표본 공간에 있는 표본점들을 실수값으로 보내주는 함수 역할을 하는 게 확률 변수다. 정확하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확률 변수 값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죠. 동전을 던질 경우 표본 공간은 뭐야? 앞면, 뒷면, HT죠. 그런데 이 HT가 있는데 확률 변수를 앞면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면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야? x의 값이 1. 뒷면이 나오면, 앞면이 나오지 않고 뒷면이 나오면 뭐야? x의 값이 0. 그래서 이렇게 된다. 확률 변수의 값은 h일 때, 여기 h일 때, ht 두 개인데 h에 대해서는 어떤 값? 1이고, 여기 1 값으로 보내주고, 또 t일 때는 어디로? 요 함수를 거쳐서 0으로 보내주는 함수 역할을 하는 것이 확률 변수다. 가장 깔끔한 확률 변수의 설명입니다. 동전을 두 번 던질 경우 표본 공간은 HH, HT, TH, TT 네 개죠. 그죠? 동전을 두 번 던질 때 앞면이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네 개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X를 앞면의 수라고 정의하면, 앞면의 수라고 하면 TT일 때 X의 값은 0,
HT, TH 이 두 개에 대한 거는 앞면에 한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X값은 1, 앞면의 수가 한 개니까 H일 때 앞면의 수가 두 개니까 2가 된다. 그렇게 표본 공간을 어떤 실수로 물론 x가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지만 여기 뭐 뒷면의 수라고 그러면 이 값들이 좀 뒤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수 값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확률 변수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확률 변수의 값은 그냥 어떤 실수 값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차차차차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선영의 경우고요. 20대 청년들 265만 명이 있어. 에게 물어보는데 본인의 장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한다고 생각해보죠. 설문조사라는 것도 우리 주변에 많이 하니까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표본 공간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매우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예? 이렇게 네 개의 답변을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묻는다는 이야기죠. 표본 공간. 그러면 매우 부정적일 때 실수값으로 1, 부정적일 때 2, 긍정적일 때 3, 매우 긍정적 4의 값으로 보내주는 역할. 그래서 1, 2, 3, 4로 코딩하게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265만 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5천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거를 입력해야 될 거 아니야. 입력을 해야 뭐 분석을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우 부정적을 매부, 긍, 매긍 이렇게 입력할 수 없잖아요. 숫자로 간단히 입력해 주기 위해서 확률 변수의 역할이 필요하다. 요거는 점 찍은 거 이상하지 않죠? 예? 예, 이거 점 찍은 거 X 부정적. 아이고 부정적. 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의 X 값은 2라는 소리야. 2라는 이야기야. 예? 자, 그 다음에 50만 명 정도가 매년 수능 시험을 보는데 수능 점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X는 그냥 실수값이에요. 그렇죠? 예. X는 26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X는 어떤 사람은 31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뭡니까? 0점에서 만점 400까지 어떤 값을 갖는 X값이라고. 여기에도 물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표본 공간하고 표본 공간하고 X의 값하고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표본 공간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 나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명쾌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이런 게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 맨 처음에 나도 공부할 때 확률 변수의 개념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개념은 요 단순한 요 개념, 요 개념으로 그냥 잡으면 쉽게 개념이 잡힐 겁니다. 자, 확률 변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크게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누어진다. 확률 변수 x가 카운터블 할 때, 셀 수 있는 값들을 가질 때 이산형이라고 부르고 디스크릿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그런 게 그 이외의 경우는 전부 연속형이다, 컨티뉴어스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혹은 그런 경우를 연속 확률 변수지. 아까 뭐야? 수능 점수. 예? 수능 점수라는 거는 x 값이 0과 400점. 400이라는 그 구간 안에 어떤 값을 가져. 예. 그게 연속 확률 변수예요. 카운터블 하다. 그러니까 몇 번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값만을 가질 경우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구분이 통계학에서는 이 구분이 왔다 갔다 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좀 어려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사위 눈금 뭐야? 1, 2, 3, 4, 5, 6 나오는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주사위의 눈금을 x라고 하면 x가 취하는 값은 요거라고. 딴 거 있습니까? 1.2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 5점 척도의 만족도, 고객 만족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고객들이 이제 고객에게 알아보는 것도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그럼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요거 1, 2, 3, 4, 5라는 5개의 값으로 확률 변수 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야? 5개만 가지니까 디스크릿 이산 확률 변수가 된다. 그렇죠? 이산 확률 변수야. 그런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데 좀 헷갈리게 할 수도 있지만 헷갈리면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런 5점 척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나온 예를 들어서 300명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연속 확률 변수인 것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나중에 진짜 통계학이라는 걸 배울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또 유치원생들의 선호 색상 노랑, 빨강, 검정, 파랑, 초록 5개를 놓고 조사를 한다면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이산 확률 변수야. X. 여기도 값을 줘야죠. 네? 1, 2 순서대로 1, 2, 3, 4, 5라고 그래. 그러면 이 값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없습니다. 초록색을 나타내는 5지 이 5가 그래서 크기 때문에 2보다 크기 때문에 어쩌다 이런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그것도 더 깊이 있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이산형이야. 객관식 100개 문제가 있어. 객관식 문제가 100개 있는데 이때 시험 점수 X 이산형입니까? 빵점 1점 2점 100점 101개의 셀 수 있는 값 101개가 있죠. 응? 101개가 있어.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냐? 아닙니다. 연속형 변수, 연속 확률 변수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해야만 되면 이거 연속 확률 변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논술 시험 만점이 10점일 경우의 시험 점수. 사실 이 문제나 이 경우나 거의 같은 경우예요. 논술 시험의 만점이 10점이다. 조금 더 클리어한데 여기서 10점까지. 수직선에 논술 시험 점수를 우리는 받는 거야. 이건 뭐 주관식이고 이거는 객관식 문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점수는 평가자가 시험관이 어떻게 매겨요? 예를 들어서 9.5 뭐 8.7 소수마다 한 개를 매겨 점수를 줘 6.1 그렇다고 이게 이산형입니까? 아니야. 확실한 연속형이에요. 연속 확률 변수가 된다고. 이것도 연속 확률 변수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점을 찍을 수가 있어. 0과 10 사이에 어떤 점, 어떤 실수값을 임의로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험관이 그러니까 채점자가 9.50187256 이렇게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그렇죠? 조금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소수점마다 한 자리까지 채점하는 것 뿐이라고. 9.5. 9.5를 준 사람의 마음속에 0187256 뭐 더 나갈 수 있는 끝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실수값 요 0과 10 사이의 모든 실수값이 점수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채점 선생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소수점마다 한 자리까지만 점수를 주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시험 점수라는 것이 연속형이다라는 것을 이해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객관식 문제는 채점의 편의와
오답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좋은 문제 형식이죠. 예,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101개 값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연속형이에요. 다음에는 뻔한 요 네 개가 지금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차의 속도, 시속, 보통 시속을 따지죠. 시속 60km, 시속, 아워. 예? 그럼 이거 정수라고 표현이 돼도 카운터 그런 게 아니라 소수점마다 몇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그냥 60으로 표현한 거다. 온도 마찬가지야. 5도, 무슨 21도 이런 것도 정수 같지만 편의상 정수로 나타낸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의 구분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문제를 내거나 뭐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만 제한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런 것들에 대한 분포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만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행여나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두 가지가 있다.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분포라는 거는 뭐냐?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이에요. probability. 여기서는 이제 여기 random distribution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 변수 x의 확률에 대한 분포. 그걸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가 어떤 값 스몰 x를 가질 확률을 이렇게 표시한다. 대문자 x가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체적인 값이야. 이거는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이야기고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x1, x2, xn n개 값을 가질 수 있고 이고 확률 x가 xi일 때의 확률을 스몰 pi라고 부르자. xi를 가질 때를 스몰 pi라고 이렇게 나타낼 때 이를 확률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probability mass function이야. 예? 질량 함수. 뒤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밀도 함수 이렇게 나누어 부르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누어 부를 필요도 없거든요. 구분을 할 필요도 없어. probability distribution, probability function, 확률 함수 그렇게 부르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질량 함수, 뭐 밀도 함수 이런 게 나오니까 단순한 명칭의 다른 뿐이다.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x1, x2, xn을 가질 때 요 xi의 확률, xi를 가질 확률은 p1, p2, pn으로 나타내자라는 거야. 그런데 fx1, fx2, fxn으로 나타내도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수도 있으니까 혼동하거나 어색해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며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이름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야.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 뭐 빤히 아는 거야. pi, 이 확률이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 확률들의 합은 1이 돼야 된다. 요게 특징입니다. 확률 분포의 확률 함수의 특징이야. 우리 앞에서 배웠죠? 확률을 정의할 때 확률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어떤 부분집합 A에 대한 확률은 임의의 부분집합 A에 대한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전체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은 1이다. 그거가 같은 이야기라고. 같은 이야기라는 거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또 여기에 이렇게 요 조금 아까 방금 설명한 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P1을 PFX1, P2를 FX2
이걸 pn을 fxn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통계학에서는 이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통계학 이론 이런 것이 전개되는데 그때 이렇게 뭐 PI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이산형, 연속형,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합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전을 한 번 던질 경우 표본 공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헤드, 테일 두 가지야. 확률 변수를 앞에서 봤죠. 확률 변수를 앞면의 수, 뭐 앞면일 경우 그래도 괜찮아요. 예? 앞면의 수. 앞면이 나오면 앞면의 수가 1인 거고 뒷면이 나오면 앞면의 수가 0인 거니까 앞면일 경우 1, 뒷면일 경우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P, X가 0일 확률. 이거는 P, 뒷면일 확률하고 똑같은 이야기고 뭐야? 2분의 1이죠. 정상적인 동전입니다. P, X, 1일 확률. 앞면 1 확률 2분의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X값에 대해서 X 0이거나 1 두 개만 가져요. 네.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개를 합하면 1이 되고 이게 이 경우의 확률 뭐야? 분포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확률 분포다. 동전을 두 번 던질 경우 앞에서 봤는데 HH, HT, TH, TT 이렇게 표본 공간이 이루어진다. 앞면의 수라고 하면 X0, TT일 때 X1, HT거나 TH일 때 X2, HH 당연히 이제 2죠. 그러면 X가 0일 확률 이건 뭐야? 예? TT 4분의 1이죠. 그죠? X가 1일 확률 이건 HT, TH 이니까 이건 뭐야? 4분의 2 그렇죠? X가 1 확률 HH 이니까 4분의 1 마찬가지로 요거 전부 다 합하면 1이 되는 거야. 모든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은 1이다라는 것과 일치한다는 이야기. 그렇죠? 하나의 주사위를 던질 때의 확률 분포. 표본 공간과 확률 변수의 값이 같다. 당연하죠. 그 눈금 S는 1, 2, 3, 4, 5, 6인데 X를 나온 눈의 수라고 하면 이것도 1, 2, 3, 4, 5, 6이라고. 응? 네. 그래서 X가 I일 경우 6분의 1. I는 1, 2, 3, 4, 5, 6. 그렇죠? 1일 때 6분의 1, 2일 때 6분의 1, 6일 때 6분의 1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합하면 당연히 1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게 기본적인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것이 조금 쉽죠. 그렇죠? 예, 우리 뭐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부분보다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것이 조금 직관적으로 우리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산 확률 변수를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고등학교 동아리 3팀과 B 고등학교 동아리 3팀이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경연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오전 오후에 각각 3팀씩 배정한다고 한다. 오전에 3팀, 오후에 3팀 한단 말이에요. 오전에 경영할 3팀 중에 뽑힐 A 고등학교 동아리 수를 X를 하자.
문제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x는 어떤 값을 가져요? 0, x의 확률 분포 구하는 겁니다. 0, 1, 2, 3. 하나도 안 뽑히고 B고등학교 동아리 세 팀만 오전에 경연할 경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0. 한 팀만 뽑혀. 두 팀 뽑혀. 세 팀 모두 뽑혀. A 고등학교 동아리가 세 팀 모두 뽑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X는 0, 1, 2, 3을 갖는다. 그러면 X가 0일 확률. 응? 네. 0일 확률. 전체가 6 컨비네이션 3개죠. 6 컨비네이션 셋은 6, 5, 4, 3, 2. 그래서 이거 지워줘서 20개. 20병우라고. X가 0일 확률은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경우 수가 분모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 1이라는 거는 뭐예요? X가 0이니까. 셋에서 0. 그렇죠? 그리고 B고등학교가 전부 다 뽑히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1. 이기 때문에 X가 0일 확률은 20분의 1. X가 1일 경우는 분모는 20으로 다 똑같고 X가 1일 경우는 3 컨비네이션 1 그리고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3, 요거 3 해서 곱하기가 9 된다는 이야기. 20분의 9. X가 2일 확률 마찬가지로 20분의 9. X가 3일 확률 20분의 1. 요게 X의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렇죠? 확률 분포가 돼. 오전에 공연할 A 고등학교 동아리 수가 두 팀 이하일 확률. 두 팀 이하. 뭐야? 여기까지. 합하는 거죠? X 둘, X 1, X 0. 이거 합한 거. 네? 20분의 19. 뭐 아주 간단한 우리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해입니다. 그 다음 흰 공 4개, 검은 공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뭐 임의로 나오죠. 이렇게 임의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랜덤이라는 단어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랜덤이라는 단어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임의, 저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용어로 이렇게 쓰입니다. 3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X라 하자. 4개 중에서 3개, 흰 공 4개, 검은 공 7개가 있는데 임의로 3공을 꺼낸다. 그러니까 1, 7, 컨비네이션 3. 7, 6, 5, 여기에 이제 4 곱해지는 거는 여기 4 팩토리얼하고 지워져서 여기 3 팩토리얼만 나옵니다. 3이. 그러니까 35. 35. 전체 경우에서는 35인데 똑같죠? 흰 공의 개수를 X라 하면 3개를 뽑는데 X는 0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3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X가 0일 때 0일 때 이 윗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0일 때 35분에 뭡니까? 0일 때 4개에서 0개 뽑고 3개에서 3개 검은 공 3개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1 X가 1일 때 35분에 4개에서 1개 뽑고 검은 공 3개에서 2개 뽑는 거 4, 3, 12 1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확률 분포 표를 구하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이거 뭐 다 되는데 다 해볼까요? X2일 때 4대에서 2개 뽑고 3에서 하나 뽑고 그러면 6인가요? 4, 3, 2 곱하기 3 6, 38
35. x가 3일 확률. 3일 경우 4C 3 곱하기 세 개 다 뽑으니까 뒤에서는 뭐 3C0니까 1이니까 볼 필요도 없고 요거 몇? 4. 그래서 35분의 4. 다 체크해 봐야죠. 이거 두 개 합하니까 30, 34, 35. 그래서 정확하게 풀었다, 맞췄구나 하는 거 이제 전령 함수를 구하고 확률 분포표는 x, px는 x 0, 1, 2, 3, 35분의 1, 35분의 12, 35분의 18, 35분의 4. 이게 확률 분포 표가 되고 확률 분포 표가 되고 그래프로 나타내라. 여기 저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 하는 거는요. 이렇게 이거를 적으라는 이야기네. 예? 일반적인 식. 아까 우리 했었죠?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에 4개 중에서 컨비네이션 X 3개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3-X. 여기 이제 확률 질량 함수에 해당되는 거야. X로 표현된, 스몰 X로 표현된 함수식. 이거 구한 다음에 이제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예? 알겠죠? 이걸 확률 질량 함수 구하라는 건 요 식을 나타내 봐라 하는 거였고요. X가 0일 때 35분의 1, 35분의 12, 0일 때, 1일 때, 35분의 18, 2일 때, 35분의 4, 3일 때. 뭐 이게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두 개의 주사의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을 A, B를 하고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문제 이해됐죠? A, B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 B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고 A를 B로 나누는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A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재밌죠? 확률 변수 X를 할 때 X의 값은 어떤 값들이 될까? X의 값은 0, 나머지가 없는 경우 있어. 1, 1인 경우 있어. 2, 3, 4, 5. 예? 나머지는 6으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0, 1, 2, 3이 있어요. 그렇죠? 0인 경우는 뭐야? 딱 떨어지는 경우. 1, 1인 경우.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다 따져볼 거 없이 2와 3, 나머지가 2 또는 3일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니까 나머지가 2인 경우는 이거야. 2를 3으로 나눴는데 목은 0이고 나머지가 2 아니에요. 그렇죠? 2, 4. 2를 4로 나눴을 때도 0. 응? 목이 0. 나머지가 2. 2, 5, 2, 6. 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 되고 5, 3. 5를 3으로 나누면 목이 1이고 나머지가 2. 그렇죠? 6, 4. 6을 4로 나누면 목이 1이고 나머지가 2.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있어. 3인 경우는 뭐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만 나머지가 3인 경우 3을 4로 나누면 목이 0이고 나머지가 3. 마찬가지로 요거. 예. 그러니까 전부 다 합해서 몇 개 있습니까? 8개. 36분의 8이죠. 그쵸? 요 값은 2, x, 3,
36번은 8이다. 네. 뭐 4, 9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라는 거 개념은 확실히 이해하시고, 확률 변수에 대한, 특히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잡기 바랍니다. 앞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확률 분포에 관련된 통계적 추론에 관련된 문제는 뭐 반드시 두 문제는 나오고, 그거는 꼭 맞춰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